AI 교육 도구를 잘 활용하면 현실적으로 학원을 조금 안 보내도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발전이 돼 있나요? 네. 영어 텍스트를 읽을 때 정해진 책이나 뭐 교재가 또 이 수준별 차이가 또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언뜻 떠오르는 건 좀 수준,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수준의 영어 리딩 텍스트를 주면 그걸 만약에 생성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네, 좋을까 있습니다. 이런 생각인데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와,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곧바로 드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이제 그게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 아이가 처음 시작하기 좋은 AI 서비스를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연령 제한이 없는 그리고 네. 가장 낮은 AI는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의 권태영 소장입니다. 정말 요즘 핫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신 챗 GPT를 포함한 AI와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 말씀을 해주시러 온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평범한 아이도 상위권으로 만드는 초등 기적의 AI 공부법의 저자이신 조이스 박 이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도 이 책 딱 표지 보면서 궁금했거든요. 네. 네, 근데 정말 두꺼운 책이 나왔네요. 여러 학습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얘기를 많이 좀 해주셨는데 저 이 질문부터 먼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일단 정말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직은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먼 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그 간극을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AI 교육 도구를 잘 활용하면 현실적으로 학원을 조금 안 보내도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발전이 돼 있나요? 학원을 덜 보낼 수는 있고요.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사실은 방향성을 잡아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AI와 관련해서 교육 쪽에서 가장 부상하고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 learner agency예요. 학습자의 주도성 얘기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학원이 학습자들에게 먹여주는 방식, 굉장히 학습자들이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방식에 길들여질 수 있는 면이 있고요. AI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잘만 사용한다면 학습자가 주도성을 키워가면서 자기 학습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학원보다는 더 넓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예체능을 빼놓고는 대체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직 거죠? 가능하죠. 모든 가능하다. 과목들이 가능하죠. 지금 그 정도로 발전이 되어 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영어부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뭐 정말 눈부시게 챗 GPT가 지금 발전을 해오고 있죠. 어떤 영역까지 가능한가요, 지금 학습이? 수학 문제 풀어주고요. 네. 영어도 스피킹, 리스닝, 그리고 AI 중에서는 리스닝도 담화문, 대화문 다 되고요. 네. 그리고 그림 만들어주기, 그림 그려주기, 그리고 저는 동화책도 이걸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림책, 이미지 생성해서 그림책 만들기, 비디오 만들기, 영어 비디오 통해서 GPT가 글을 써주거나 감수해서 그걸로 아이를 주인공으로 한 영어 비디오 만들기, 그리고 아이가 쓴 글 또는 아이가 주인공인 그림책을 만들어주기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가 스피킹 연습을 해보기. 왜냐하면 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페르소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이가 대화할 대상을 골라주고 그리고 아이가 대화를 하게 만들어주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외에도 소리내어 읽기 같은 AI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무궁무진합니다.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영어의 전 영역을 전부 다 가능합니다. 학습을 할 수가 있다. 네. 제가 책을 내용을 좀 보니까 영어 단어 학습을 하는 것도 네.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인가요? 영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어 단어장 생성기 있잖아요. 네. 이거를 그냥 표로 그냥 단어만 넣으면 쭉 뽑아주는 것들이 가능하고 아이들을 데리고는 뭐가 재밌냐면 책달리가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그럼 이 단어를 그림으로 그려줘라고 하면 사실 책달리가 미드저니에 비해서는 잘 못 그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개념을 책달리는 어떻게 그렸지? 라고 뽑아내는 이미지를 보면서 단어의 의미를 확인할 수도 있고 책달리가 잘못 그렸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야 얘가 제대로 그릴까? 그걸 또 영어 단어를 또
먼저 넣어봐야 하잖아요. 이러면서 단어를 이미지로 생성해보기, 이런 식으로 단어 학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달리라는 건 네.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그쵸.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네.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이제 아이들이 단어를 학습할 때 그거와 관련돼서 그림을 좀 그리게끔 해서 네. 그럼 정말 시각적인 어떤 네. 그리고 어쨌든 발음도 다 들어볼 수도 있고 네. 또 인식을 또 하잖아요. 네. 네,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혹시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학습을 하고 있는 아이들 좀 지도해서 하시는 아이들이 좀 있나요? 소리내어 읽기 같은 경우에는 AI 통해서 인증해서 단톡방에서 올리기 뭐 네. 이런 거, 아니면 챗GPT로 한번 스피킹을 해보고 그 동영상 인증하기 뭐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 아이들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이들이 소리내어 읽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조그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10분 딱 소리내어 읽고 본인이 한 페이지 읽을 때마다 별점을 받거든요. 그럼 별이 막 올라오는 걸 보면서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재밌어하고요. 네. 네. 리딩을 좀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한데, 네. 왜냐면 사실 아이들이 영어 텍스트를 읽을 때 뭐 정해진 책이나 어떤 교재가 또 이 수준별 차이가 또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언뜻 떠오르는 건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수준의 영어 리딩 텍스트를 주면 그걸 만약에 생성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네, 좋을까, 이제 있습니다. 이런 생각인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아이의 리딩 레벨을 아셔야 되고요. 네네. 학원에서 리딩 지수를 측정받아 오기도 하는데 무료로 리딩 지수를 측정해주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받아가지고 아이의 리딩 레벨을 알면 여기에 맞게 프롬프트를 써서 이 레벨에 맞는 지문을 생성을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잠시만 네네. 프롬프트라고 하면 좀 네.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네네. 챗GPT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를 넣잖아요. 요거를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프롬프트 안에다가 해당 지문을 다시 써줘. 그런데 가이디드 리딩 레벨 J 레벨로 다시 써줘. 요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더 좋은 사이트는 브리스크 AI라고 있어요. 브리스크 AI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시면 여기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리딩 지문과 그다음에 구글 문서에는 이게 돌아갑니다. 요걸 설치를 해놓고 버튼을 딱 누르면 뭐가 가능하냐면 해당 지문의 레벨을 자동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미국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런 식으로 해당 지문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고 퀴즈도 그 자리에서 그냥 쭉 만들어 주거든요. 사용하시면 좋은데, 여기서 그러면 미국 학년이 도대체 리딩 레벨이 어떻게 변환이 되느냐 이게 궁금하시면 구글에 가셔서 요 미국 학년을 리딩 지수, 예를 들면 렉사일 지수로 변환하는 컨버전 테이블을 찾아보시면 이게 어떻게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딩 지문을 바꿔서, 이건 난이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위에도 어떤 게 가능하냐면, 챗GPT는 뭘 잘하냐면 기존에 해리포터 같은 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챗GPT가 알고 있습니다. 선학습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예를 들면 헤르미온느가 주인공이 되게, 헤르미온느가 예를 들면 해리포터한테 방학 동안에 보내는 편지를 써줘. 이렇게 하면은 해리포터가 보내는 편지를 쫙 써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본인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읽었잖아요.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원래 해리포터를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재미있겠죠. 그럼 읽고 난 다음에 아이한테, 그럼 이번에는 네가 론 위즐리 입장에서 해리포터한테 똑같은 편지를 한번 써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리딩을 라이팅으로 확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흥미로운 주제에다가 헤르미온의 편지를 읽어서 필요한 어휘를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보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라이팅으로 굉장히 쉽게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바꾸기, 또는 1인칭 시점을 3인칭으로 바꿔보기, 또는 장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설을 편집글로 바꿔보기, 또는 이메일로 바꿔보기, 이런 식으로 장르 바꾸기, 시점 바꾸기를 통해서 아이가 있는 리딩 지문을 변형을 시켜주면 훨씬 더 흥미롭게 아이들이 리딩 지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미 친숙한 네, 그런 네. 내용을 바탕으로 정말 상상력을 발휘해서 네, 네. 추가적인 리딩 텍스트 또 수준에 맞춰서도 네. 진행이 가능하고, 그게 사실 리스닝으로도 연결될 거고, 읽어주면 그 내용을 또 바탕으로 뭐 대화를 나눠볼 수도 있을 네, 거고. 네. 놀랍습니다. 그쵸? 좋은 세상이 왔죠. 너무 좋은 세상이고, 저는 단언컨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빨리 먼저 충분히 이해를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하신 다음에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게, 핵심이 그거잖아요. 아이 수준과 그쵸. 관심에 맞는 영어 교육으로, 뭐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네, 가능하지만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게 어려운 포인트잖아요. 네. 뭐 교재가 됐든 뭐가 됐든 아이 수준도 사실 알아보기도 힘들지만 맞춘 교재를 찾기도 쉽지가 않고 흥미가 없는 내용으로 해도 아이가 또 시큰둥하고, 근데 그거를 정말 실시간으로 네. 접목이 가능하고, 그게 단 하나 리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라이팅부터 네. 다 연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프롬프트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건 책 내용에 있겠죠. 있고요. 만약에 엄마가 영어 그림책을 읽어준다 그러면은 이 그림책에 쓰여져 있는 영어만 읽어주면은 학습 효과가 크지 않아요. 그러면 그림책을 읽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지를 보면서 또는 본문의 내용과 그림을 보면서 묻고 답하기가 사실은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묻고 답하는 이 영어 질문, 사실 우리는 한국말로도 묻고 답하기에 취약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훈련을 안 받아서. 그런데 묻고 답하는 질문을 영어로 수준을 낮춰서 뽑아달라고 하면 챗GPT에 이제 파일 넣을 수 있고 사진 그림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그림책 표지를 보고 몇 살짜리 아이와 내가 영어로 묻고 답할 질문들을 한번 뽑아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뽑아줍니다. 네. 더 좋은 건 영어 그림책 읽는 방법, 교수법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텍스트톡이라고 있어요. 요거 챗GPT한테 넣으면 뭔지 알아서 뽑아줍니다. 그래서 텍스트톡 교수법에 맞게 질문을 뽑아줘 라고 하면 학습 효과가 가장 큰 방식으로 질문들을 쭉 뽑아줘요. 그럼 아이들한테 리딩을 해줄 때 이제 읽기 전에 어떤 질문들을 해야 하는지, 읽으면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엄마가 미리 보고 아이한테 읽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풍성하게 영어 그림책 읽기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과연 그러면 이 챗GPT나 AI에서 나오는 그 영어 자체가 네. 오류가 없는가? 틀린가 안 틀린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어떤 지점이냐면요, 자주 같이 쓰이는 표현을 챗GPT는 뽑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 모두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들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챗GPT가 단어를 생성을 할 때 한 단어하고 다음 단어를 얼마나 같이 자주 쓰이는가 확률로 계속 뽑아주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한국말도 보세요. 문 닫고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문법적으로 틀렸거든요. 문을 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와서 문을 닫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원어민들도 문법적으로 틀리지만 자주 같이 쓰는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거는 배우는 게 괜찮잖아요. 사실은요. 원어민들이 문법적으로 틀려도 계속해서 쓰고 있는 표현들 그냥 쓴다면 받아서 써야 하는 표현들이거든요.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어린이 수준에서는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책 내용 중에 또 인상 깊게 본 내용이 AI로 글쓰기 연습을 한다? 그리고 문해력을 키운다. 네. 이 부분이었거든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한글 글쓰기는 클로드 오퍼스 버전이 가장 잘 쓴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챗GPT4 유료 버전입니다. 특히 클로드 같은 경우에 문학적인 표현이나 슬랭들, 세로 글쓰기 뭐 이런 것도 가능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글쓰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한국말 갖고 놀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동요 중에 보면 뭐 리자로 끝나는 말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응용을 해서 이번에는 예를 들면 응으로 끝나는 뭐 어떤 리로 끝나는 뭐 이런 거 있죠. 요런 문장들을 10개를 만들어줘. 이게 사실은 문해력 훈련이거든요. 이제 음절 훈련을 하는 건데, 음절 단위 언어라서 한국어는 음절을 대체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음소 단위도 이게 가능해서 제가 우리말 음소 인식 훈련은 여기다가 엑서사이즈를 넣어놨어요. 사실은요, 한국어도 지금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죠. 올해부터 초등학교가 문해력 시간이 100시간으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 100시간 동안에 그러면 문해력이 없는 아이들한테 무엇을 하는가 살펴봤더니 음소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영어에서 음소훈련 하는 걸 보다가 한국어에서 음소훈련 하는 거는 책 읽어보고 되게 놀랬어요. 근데 보면 예를 들면 같은 첫 소리로 시작하는 글자를 뽑기, 이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하면 아이들이 한국어를 읽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 챗GPT한테 예문을 뽑아줘.
아이가 가지고 놀 단어들을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잘 만들어줍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와,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곧바로 드는 생각은 근데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이제 그게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 아이가 처음 시작하기 좋은 AI 서비스를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연령 제한이 없는, 그리고 가장 낮은 AI는 구글의 Read Along이라고 하는 AI가 있어요. 이건 아이들이 굉장히 쉬운 동화책, 그림책을 소리내서 하루에 10분씩 읽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읽는 대로 밑줄이 그어지고 틀리게 읽는 부분은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한 페이지를 다 읽으면 잘 읽은 만큼 별들이 뾰로로롱 이렇게 올라가요. 요거 아이들이 정말로 좋아하고 연령 제한도 없기 때문에 이건 아이들이 스스로 켜서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은 영어 리딩 쪽으로는 강추고요. 그 다음으로 오토 주어라고 해서 그림 그리는 이런 AI들이 있어요. 그럼 아이가 손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요거를 AI가 예쁜 모양으로 딱딱딱 바꿔줘요. 그래서 책을 읽고 한 페이지 그리기 이런 거를 사용을 할 때 그림 그리면서 말해보기 이렇게 사용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오토주어 아니면 구글 리드 얼롱 이 정도가 사용하기 가장 좋고요. 챗GPT나 클로드나 이런 것들은 프롬프트를 부모님이 먼저 제일 처음에 세팅하는 거는 넣어주시고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책 안에 있겠죠? 네, 있습니다. 네네. 네. 만약에 이제 이걸 각 가정에서 정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네.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 사교육비를 좀 절감하는 효과가 엄청날 것 같아요. 잘만 네. 활용하면. 네. 또 하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위해서라도 네. 시대도 바뀌어가고 정말 이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이렇게 세팅도 해주고 프롬프트도 이제 대신 해주겠지만 좀 지나면 아이 스스로도 이제 할 수 있는 네, 네. 단계가 와서 사실 자기주도성이 커지는 게 되게 중요한 네, 맞습니다. 네, 또 네.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엄마들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좀 머리가 좀 아프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 AI에 대한 기본적인 심리적인 장벽을 한번 넘어와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묻고 답하는 과정을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가 나이가 어리면 가이던스를 분명하게 줘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 하에서만 AI를 사용을 한다. 라고 딱 가이드를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습은 사실은 루틴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I를 사용하는 루틴을 딱 잡아주시고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한다, AI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목표치를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라고요. 예를 들면 스피킹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이 AI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스크립트가 그게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럼 부모님은 나중에 그 스크립트를 보면서 얼만큼 아이가 스피킹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영상 파일로 그거를 떠서 계속해서 올리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성장하는 포트폴리오를 한 달치 또는 6개월치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면은 아이 눈에 뭐가 보이냐면 반드시 아이들은 늘어나거든요. 자기 눈으로 자기가 성장하는 거 봤을 때 그만큼 강력한 학습 동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AI를 사용을 하실 때에는 나는 방향을 정해주는 사람 그리고 기록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나아가주는 지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 기적의 AI 공부법을 이제 이 책을 지금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어른들, 우리 학부모님들의 심리적인 어떤 좀 벗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멀게 느끼실 거니까. 그래서 아마 이 책이 그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책을 좀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좀 방법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교과 과정에 맞게 과목별로 어떻게 수업 준비를 해주면 좋은가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이가 사회 공부를 하는데 또는 수학 공부를 하는데 엄마가 모든 답을 해줄 수 없잖아요. 근데 AI 도움을 받으면 이번 학기에 교과 과정에 비추어서 어떤 지점으로 가야 하는지 이런 목표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어떤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삼는다든가 가야 할 지향점을 삼을 때 참고하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아이가 3, 4학년 넘어가면 이 문과 출신들은 더 이상 같이 수학을 풀어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거든요. 얘가 대신 풀어줍니다.
그것뿐만 하는 게 아니라 챗GPT는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이 문제를 예를 들면 7살짜리 아이한테 설명해 주려고 해.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지 구어체, 입말로 설명하는 대본을 네가 써줘.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끔 풀이 과정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당장은 안 써도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학습을 도와줄 때 가장 강력한 도우미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앞으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AI 교육 도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정말 사교육비 뭐 수천만 원 이상은 절감을 하실 수도 있고 네. 무엇보다도 아이 눈높이와 관심에 네. 딱 맞는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즉각즉각이 그쵸. 대체가 가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자, 이벤트도 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교집합 스튜디오 이벤트를 통해서 이 책을 또 먼저 만나보실 수 있는 자세한 설명은 아래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우리 학부모님들의 귀가 번쩍 뜰 이 AI 공부법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